70cm가 뭐냐면 사람이 악수할 때 있잖아요. 악수할 때. 네. 악수할 때 평균 70cm 정도 거리가 떨어져요.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이 키를 170으로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팔의 길이가 70cm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팔을 뻗었을 때 다 할락말락하는 거예요. 오케이. 70cm 정도. 이게 심리학에서는 1m라고 하는데 실제 1m는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한 70cm 정도인데 이게 70cm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네. 거리감이 느껴지고 70cm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나한테 훅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독립되면서도 뭔가 권위를 가지고 네. 그 사람과 그런데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가 70cm. 물리적으로도 70cm지만 심리적인 거리도 70cm라고 생각해요. 그 다을락말락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돼요. 아우, 자식 인스타에 들어가서 좋아요 한번 누르면 아, 바로 큰일 나요. 잘려요. 이제 그게 꼰대죠, 꼰대. 꼰대리즘에 꼰대지. 빠지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심리적이건 관계적이건 70cm의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맞닿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악수하기 좋은 거리. 그러니까 서로 손은 맞잡을 수 있지만 부딪히지는 않는 거리. 오케이. 네. 그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도 없고 네. 되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과 안 친한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꼭 그 거리감, 네. 거리감이 되게 중요해요. 거리에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또 그런데 다른 이런 거죠. 거리감을 그럼 사회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건 이제 트렌드 그 김난도 선생님의 트렌드 코리아 네. 책에 나온 건데 그게 바로 매너예요. 매너. 이 모든 규칙들이 매너에 네.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 아하.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갑질, 뭐 노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여행지에 네. 가서도 뭐 오버투어리즘 이런 거 해서 매너 없이 구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극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아하. 이게 사람들이 막 그냥 몸 부딪히면서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네. 근데 이제 기해년에 좀 더 독립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어지면서 혼자라는 개념이 생겨지면서 좀 더 이렇게 사람 간의 거리 매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럼요. 중요하게 생각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너무 뭔가 그런 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주기가 또 바뀐다라는 거죠. 네. 그 아까 그런 운의 주기를 봤잖아요. 이 시기가 바뀌면 또 다시 막 몸으로 부비고 서로 땀 흘리고 이런 게 각광받는 시대가 다시 오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70cm 그리고 그 70cm가 유지되기 위한 각자의 매너 이런 것들이 이번 사회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의 관계 트렌드가 되겠네요. 그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번엔 재물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럼? 네, 재물운으로. 오케이. 기해년의 재물운은 짠짠. 기해년의 재물운에서도 이 기해라는 글자를 다 뜯어봐야 돼요. 나올 때마다 기회를 뜯는군요. 네, 뜯어봐야 또 돼요. 뜯어봅시다. 이제 재물로 뜯어봅시다.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네. 아까는 뭐 서로 오행의 관계를 봤는데 네. 이번엔 좀 더 들어가서 네. 이 해, 네. 돼지죠. 이 네. 해가 의미하는 게 이 역학적으로 뭐냐면 역마를 의미해요. 역마살. 그 네, 역마라는 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역마 중에서도 물의 기운을 가진 역마예요. 아하. 이거를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물의 기운의 역마라면은 인터내셔널인가요? 바다 그렇죠. 건너가는 건가요? 국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허. 그 이전까지 우리 한 십몇 년을 좌우했던 게 네. 단순하고 심플한 미니멀리즘이었어요. 네. 이거는 저는 이것도 이제 에너지가 다 하고 네. 그 미니멀리즘 대신에 이국적이고 아하. 되게 독특하고 네. 되게 화려한 것들이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물처럼 유연하고 다루기 쉬운 것. 저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2015년부터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서 지금 뭐 아이들이 굉장히 뭐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장난감이죠. 굉장히 독특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굉장히 희한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막 할 수 있는 장난감. 그 뭐죠? 슬라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액체 괴물. 들어봤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뭐 이불도 만들고 네. 집도 만들고 어. 장난감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뭘 섞기도 하고 온갖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로 치면은 그 레고 블록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레고 블록만 해도 정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끼워야 되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슬라임. 슬라임은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키즈 카페 이런 데서 애들이 생일 파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키즈 카페보다는 슬라임 카페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슬라임 카페 가서 뭐 하나 보면 애들이 다 자기 앞에 있는 슬라임 가지고 그거 만들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어른들에게까지 이게 퍼진 거죠.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슬라임이 굉장히 이제 만능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슬라임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되나? 물론 늦었죠 이제. 이제 올해를 아마 극대기로 해서 또 다른 변형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슬라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슬라임이 되게 상징적인 그렇죠. 건데 그래서 유연하면서 독특하고 이국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 기해년의 물의 시대에 그렇죠. 이게 어울리는 네.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슬라임이 상징하는 것, 슬라임이 의미하는 걸 네.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장사하는 것, 내가 사람을 다루는데 어떻게 끌어올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슬라임적인 경영, 슬라임적인 공간, 뭐 슬라임적인 뭐 치킨집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유연하면 잠깐 기다려 봐봐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연하면서도 독특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한 사람이 만질 때마다 매시매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늘 변하고 변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변화가 상품 자체의 속성에 대한 맞아요. 네. 소확행의 어떤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리도 있어요. 그 ASMR처럼 찐득찐득찐득 이런 소리도 있고 향도 소확창이네. 소소하고 확실한 창조. 있고. 소확창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재물이 올 수 있겠구나. 오케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슬라임적인 사고로 내 현재 사업 아이템을 내 현재 하는 비즈니스나 내 현재 하는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적용하면 이것이 무엇에 돼야 되겠는지 한번 그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2019년 트렌드 코리아 책에는 이 제가 얘기한 이 슬라임적인 마인드와 굉장히 비슷한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뭐냐면 거요? 카멜레존이라는 공간이에요. 이 카멜레존이 어떤 거냐면 카멜레온처럼 네. 공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공간 속에서 아침에는 아침 식단을 파는 곳이 됐다가 오후에는 그 뭐 카페가 됐다가 저녁에는 술집이 됐다가 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변주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스페이스가 섬처럼 있는데 이것이 독립적으로 아주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슬라임적인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안에서 유연하게 막 물은 막 변화하는데 거기 물의 모양에 따라서 흙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둘러싸고 있는 흙의 모양이. 이제 이게 바로 저는 공유 경제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렇죠.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스페이스가 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실제로 지금 상업적으로 쓰이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이제 옛날에도 있었지만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게 이제 고깃집인데 네. 그래서 제가 좋은 고기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싶지 않고 숯불에다가 먹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불러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숯불 장치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고깃집에 가요. 음, 그럼 고깃집에서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쵸. 숯불도 빌려주고 서비스도 빌려줘요. 으흠. 근데 예전에는 밖에서 음식 못 갖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고깃집에서 공간과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과일 가게 같은 경우에도 그 과일을 사서 2층에 과일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그 산 과일을 잘라서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슬라임적인 공간, 카멜레존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공유 키친이라는 거를 들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 식당 시스템이 있어요. 주방이 있고 사람들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아침 저녁으로 주방장이 바뀔 때마다 아침에는 브런치 카페가 되는 거고요. 저녁 때는 무슨 펍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바뀌면서 이 공간은 변하지 않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페이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공간 자체를 정형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쉐어한다라는 개념을 그렇죠. 갖는 게 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슬라임적인 사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의 개념보다 렌탈의 개념이 오케이.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이 기해년의 재물운의 테마는 그렇게 유동적이고 유동적이고. 변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는 한 곳을 열심히 파서 여기서 내가 어떤 장인이 돼서 거기서 돈을 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돼서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고 내가 거기서 어떤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거를 맺었을 때는 이미 시대는 확 지나버림.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한 선택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게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재물, 그러니까 돈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얕게
계속 변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직업을 계속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슬라임적 사고가 있어야 그 직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양한 직업을 갖는 데 대해서 되게 뭐 내가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네. 자꾸 다양한 역할을 갖게 되고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저희가. 관계, 재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건강. 건강. 건강은 어떨까요, 올 한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를 해나가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뭔가 고립돼 있으면서도 자꾸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고 이런 와중에 생길 수 있는 병이 뭐냐면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왜냐면 연대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없던 걸 내 독특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어떤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기해년에서는 가장 큰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기해를 다시 한번 뜯어보면 이 해가 공포와 불안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엇나갔을 때는 그 불안감과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해죠. 큰일 났네. 불안하신가요? 아니, 네. 저는 안 불안하죠. 네. 왜 안 불안하냐면요.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왔다 그랬을 때 변화의 앞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앞을 보고 가니까. 근데 변화의 뒤에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2007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때 당시. 네. 2007년에도 막 그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막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이제 40대였었는데 그때 내가 우리 회사에서 컴퓨터 제일 잘 다루고요. 젊은 직원보다 영상 편집도 내가 제일 잘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요. 관심과 딱 30일 정도면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관심과 딱 30일 정도 한 달만 몰입하면 대충 다 어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특정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불특정한 불안감을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정확히 아는 데는 정말 관심과 한 30일 정도면 난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럴 필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만큼 그걸 빨리 습득할 수 있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발달한 거죠. 그럼요. 네, 쉽게 발달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그럼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는 그렇게 새로운 연결 감각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등장했을 때. 그래서 아까 2007년 얘기하셨지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댓글들을 보면 무섭다. 너무 빨리 발전한다. 뭐 핸드폰에 막 카메라가 달리다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필요 있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막 차 있어요. 12년간 내가 알아온 기술대로 갔던 것 같아. 그냥 휴대폰 쓰고 사진 그쵸. 찍고 뭐 인스타 올리고 이렇게 아는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뭐 사람의 일자리를 뭐 기계가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또 인공지능으로 그런 자동차도 나온다 그러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공유 경제 등장하고 공장 하나도 없이 에어비앤비 같은 거 막 그쵸. 나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12년 전에도 가졌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은 기술의 종류만 다르지 똑같은 불안감이에요. 그 예전에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마부들이 있었잖아요. 네. 자동차 나왔으니까 마부들은 다 굶어 죽는다. 어허.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생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어디에 연결될 수 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연결돼 있는가는 네.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 연결되는데 선생님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공부하셔야죠. 네. 세상에 네. 별다른 테크닉이 없는 것 같아요. 연결될 때마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거 있잖아. 연결되어지는 공부를 저는 현재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현재를 공부해야 돼요. 내가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도 모르면 사실 과거에 사는 거거든요. 내가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할수록 나가서 연결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몸으로 뛰어서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방금 현실적인 공부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말 자체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현실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요. 몇백 년 전에 애기들이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서류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동사무소에 가도 막 되게 어벙벙하고 부동산 그런 매매 계약서 하나 쓰지를 못해요. 현실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무의식 속에 그런 공부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나가서 현실을 공부하고 배우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부딪혀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새로운 뭐 컴퓨터 트렌드가 나와도 요즘에 정말 한 달이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맥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혼자 있음으로써 불안하니까 본능적으로 오히려 연결점을 찾기도 해요. 나한테 그럼요. 가장 필요한 연결점을 찾아서 나와요. 우리 유튜브 대학 가잖아. 그렇죠. 1,600명 모여서 막 연세대학교에서 행사하고 막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막 카페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어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현재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막 우리 북드라마 하면서 새로운 트렌드 계속 공부하게 지금 공부해야 12년 또 무상하니까 그렇죠. 네. 올해 돼지해 공부해야 다음 돼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지금 돼지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말라서 그렇죠. 통통하게 살쪄서 다음 돼지를 만나야 네, 네, 되니까. 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현재 내가 하는 사업, 내 현재 내 처지, 그다음에 나의 인간관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비시켜서 이걸 해석한 후 그렇죠. 적용해 나가고 조율해 나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끝으로 그러면은 네. 올해 기해년을 잘 보내기 위한 무슨 꿀팁 하나. 요새 꿀팁 유행이래요. 꿀팁이요. 꿀팁. 이제 이거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가 네. 멘토의 시대였잖아요. 멘토 멘티가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멘토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멘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멘티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멘티가 잘못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적으로 돌아서는 멘토들도 많죠. 너는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근데 이게 이렇게 사람이 고립되고 네. 각자만의 삶을 살 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뭔가 나의 얘기를 하고 싶다면 멘토가 아닌 스승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승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대신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고의 스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학생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뭐. 내가 최고의 제자가 되면 돼. 나 왜 이렇게 잘 말해? 그러게요. 그냥 뭐든지 말하면 네. 딱 나와. 이거 무슨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러려면 내가 늘 마음을 열어놓고 최고의 제자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언제나 나보다 더 낮은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맞아요. 뭐 자연에게서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배웠을 때 제대로 혼자 설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스승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스승 말고 제자가 되는 건 스승만큼 그럼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 사람한테 선생님이 제 스승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왜 멀리서건 온라인 스승이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스승의 숫자만큼 그 사람의 인생의 품격이 있어진다. 그럼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지가 제일 잘나고 스승 한 명도 없어 이런 사람일수록 아주 천박하게 이럴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자존감도 완전 바닥이고 대부분 제가 저번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거는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괜찮게 만들고 남도 괜찮게 만드는 맞습니다. 사람. 예, 그렇죠. 우월감은 자기만 괜찮고 남들은 다 아래로 보는 사람. 연결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우월감 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요번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무엇인가 빨리 변하는 해는 나의 모습 자체가 제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다르고. 제자의 모습. 자, 여러분 선생님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보내는 기본 자세는 무슨 자세요? 제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자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사실은 신길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공부를 하고 제자처럼 제자의 모습으로 제가 선생님을 뵌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나이를 가리지 않잖아요, 제자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공간도 따질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항상 어디선가 이렇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나도 올리고 다른 사람도 높여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자존감이 가득한 혼자이지만 여러 사람과 언제든지 어울릴 수 그럼요. 있는 확장된 나를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오늘 아주
기특한 제자가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제자의 모습으로 기해년 좀 더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달은 제자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기해년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